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부트 기초 내용에서 REST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EST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HTTP 통신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템플릿을 얘기를 하는데요. HTTP 서버와의 통신을 단순화하고 RESTful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우선 REST 템플릿은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async REST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는 REST 서비스를 보다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HTTP 프로토콜 메소드에 맞게 여러 메소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의 내용은 REST 템플릿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라 이거 외에도 더 많이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HTTP라고 하는 이 컬럼 쪽에 보시면 get, post, delete, put, patch로 해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오브젝트와 엔티티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객체로 결과를 받을 것이냐, 리스폰스 엔티티로 결과를 받을 것이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조금 더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엔티티가 붙어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메소드는 이 exch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타입이냐 이런 거를 이제 정의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n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타입인지 그때그때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 entity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어떠한 값으로 요청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론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만 다뤄놨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이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야지 내용이 들어가고 좀 가볍게만 다루려고 하니까 넣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보는 거 위주로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셔야 되는 프로젝트는 총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던 어라운드 허브 스프링 부트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박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서버 박스부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REST 템플릿으로 저희가 리퀘스트를 날려야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값을 응답을 해줘야 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필요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지금 컨트롤러 그리고 DTO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고 테스트 컨트롤러에는 총 5가지 메소드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통 경로로 API 서버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로거를 쓰고 그 다음에 get으로 되어 있는 get test 1 그리고 test 2, test 3 그 다음에 포스트 매핑으로 되어 있는 get member 그리고 add header라고 하는 이 두 개, 총 5개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만 훑어볼까요? 자, around hub라고 하는 이 경로를 갖고 있는 getTest1 메소드는 말 그대로 이 hello around hub studio라고 하는 이 스트링 값을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getTest2 name이라고 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request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값을 하나 받아서 hello에 name이라는 값을 붙여서 리턴을 해주는 스트링 타입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이고 getTest3는 이제 여기 위에서는 request 파라미터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pass variable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ass variable 경로에 또 name 해서 1대1 매칭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hello 또 name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equest entity 하고 member DTO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get member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member DTO부터 보시면 저희가 어라운드 허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member DTO 객체와 동일한 녀석입니다.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ember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 request body 해갖고 DTO 값을 하나 받는 게 있고 request param 해갖고 3개 name, email, organization을 받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response entity status 해갖고 이 member DTO request body로 받은 이 값이 그대로 리턴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메소드이고요. 여기에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녀석은 이제 조금 코드를 수정하면서 이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따가 실행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head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request header라는 것을 이제 받아서 이 값을 또 뜯어보는 그러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request body로 또 DTO 값을 받고요. 그래서 이쪽에 return 하는 값은 이 위에 있는 메소드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ound hub 이쪽 프로젝트, 저희 본 프로젝트에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러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REST 템플릿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REST 템플릿 서비스라는 것을 하나 또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 구현체인 REST 템플릿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서비스 어노테이션 하나 붙여놨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 이쪽에도 메소드 5개죠. 그리고 이 컨트롤러도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1대1로 매칭을 해 놓은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쪽에서는 다 서비스 쪽으로 메소드 호출만 하고 바로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우선은 get around hub라는 메소드부터 보면은 자, URI를 우선 아셔야 하는데 이 URI는 저희가 어떤 경로로 요청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데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클래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ava.net이라고 하는 이 경로, 이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클래스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URI 컴포넌트 빌더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URI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from URI string으로 해서 어떠한 경로인지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붙는 경로는 어떤지 pas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API 서버 around hub 아까 첫 번째에 있던 서버 박스에 있는 첫 번째 메소드의 경로죠. 이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인코드 해갖고 기본적인 인코딩은 UTF-8로 인코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값들을 넣는 작업을 마치고 이 빌드의 리턴 값을 보면은 URI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URI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to URI를 덧붙여서 URI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REST 템플릿이 들어가고요. response entity 해갖고 스트링 값을 하나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get for entity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URI 값, 여기서 만들어진 URI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string.class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이 타입과 맞춘 이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값이 들어온 것을 스테이터스 코드와 바디 값을 한번 뜯어보는 작업을 할 거고 그대로 이제 바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getName 메소드입니다. 자, URI 그대로 동일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우선 이 패스 쪽에 서버 슬래시 네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위하고 이제 경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쿼리 파람 해갖고 쿼리 파라미터 그러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죠. 이 값을 어떻게 넣냐라는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이 쿼리 파람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쪽에 키값 그리고 이쪽에 밸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name은 플래처다 하면은 아까 hello name이었잖아요. 그러니까 hello 플래처라는 결과값이 돌아오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는 동일합니다. 밑에는 동일하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getName2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는 request 파라미터가 아니고 pass variable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경로에 pass variable 하고 name 중괄호 쳐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이쪽에 있는 이 name에는 값을 어떻게 넣냐 이거는 이 build 이후에 expan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플래처라는 값을 넣어놨고요. 만약에 이 pass variable을 이 단일이 아닌 복수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쉼표 이 표시를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해서 expand 안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또 이제 동일합니다. 밑에 지금까지 이 밑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post DTO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우선은 from URI string 그리고 pass까지는 동일한 형식이고
이쪽에 이제 쿼리 파라미터 총 3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뭐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DTO를 사용을 하는데요. 멤버 DTO는 이제 리퀘스트 바디 쪽에 값을 넣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 DTO, set, name, email, organization 총 3가지를 이쪽에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EST 템플릿 이걸 이제 사용을 할 때 post for entity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 자체를 보시면 UR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리퀘스트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이제 리턴 받는 타입을 또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사용하던 get for entity랑 차이점은 이쪽에 request라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member DTO 값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request body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받은 값은 또 다시 스테이터스 코드와 body를 출력을 해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dd header입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위에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또 member DTO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 request entity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equest entity post 그러니까 post 메소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 get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delete도 존재하고 put도 존재하고 패치도 존재를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표값에서 n이라는 값을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post 한 다음에 URI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header 해갖고 헤더의 키 값, 헤더의 네임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body 한 다음에 위에서 만들었던 member DTO 값을 이쪽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REST 템플릿은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exchange를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요. request entity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에 이미 post 형식인지 헤더도 들어가고 뭐 body 값도 다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받을 타입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결과값이 들어오는지 여기서 한번 다시 뜯어보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서버 박스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스웨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거로 넘어왔고요. 자, 이쪽에 있는 REST 템플릿 컨트롤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있었던 메소드가 이 around hub라는 이 메소드였죠. 바로 execute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200 코드가 날라오게 되는데 hello around hub studio라고 하는 리스폰스 바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스테이터스 코드 200OK 하고 바디 값으로 hello around hub 값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 찍은 거에서 이 값이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서버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박스에서 getTest1 해갖고 이쪽에 로거가 이쪽에 호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리턴 값이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REST 템플릿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Nam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Name은 이제 헬로에 이제 이름이 붙어서 호출이 돼야 하는데, 자, getName, try it out, execute 해주면은 또 정상적으로 200 코드 받고 리스폰스 바디에 헬로 플래처라고 하는 값이 담겨져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버 박스 보시면은 getTest2로 이 정상적으로 얘가 호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200OK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hello 플래처라는 값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쿼리 파라미터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etName2잖아요. 이제 패스 베리어블이 정상적으로 이 expan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버 쪽에 요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Name2 해갖고 또 execute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또 hello 플래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hello 플래처 응답된 거 볼 수가 있죠. 서버 박스 쪽에서도 getTest3 해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name 값에 1대1로 대응이 된 플래처라는 값이 이쪽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리턴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REST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이제 DTO 값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도 여기 쪽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멤버 DTO 값에는 플래처의 느낌표가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A로 되어 있는 이메일이고 여기는 J로 되어 있는 이메일, 그리고 여기도 뒤에 느낌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200 코드가 날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플래처 느낌표 AAA, 여기도 느낌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된 이 멤버 DTO의 값이 반영이 돼서 리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서버 박스를 한번 봐야죠. 자, 서버 박스 쪽을 보시면 get member 해갖고 멤버 DTO 값이 이 바디 값에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들을 멤버 DTO 값으로 담아서 이렇게 바디 값에 담으면은 결과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걸 체크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면은, 자, 플래처 느낌표 안 붙어 있죠. 그리고 J로 되어 있는 이메일, 그리고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에도 느낌표가 안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DTO, 여기서 리스폰스 엔티티에서 제가 쿼리 파라미터로 남기냐, 그리고 여기 멤버 DTO 값으로 하냐 했을 때 이 post for entity 보셨을 때, 자, URI 값에는 이 쿼리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멤버 DTO 값을 넣어주면 이 리퀘스트 값이죠. 리퀘스트 값을 넣어줬을 때 차이는, 여기는 URI에서 받은 값은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리퀘스트 값으로 들어간 멤버 DTO 값은 리퀘스트 바디 어노테이션으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헤더를 붙인 값을 요청을 하는 그러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add header 메소드에서 보시면 request entity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exchange를 사용한다는 거. 그랬을 때 around header라는 값을 넣어서 around hub studio라는 value 값을 전달을 할 겁니다. 이 값은 이쪽에 request header, 그리고 가로 열고 around header라고 하는 이 값을 받을 거다라고 매핑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string header라고 하는 이 string 값에다가 값을 주입을 받게 됩니다. 로그에는 around of studio라는 값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200 코드로 정상적으로 뭐 값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라운드 허브 쪽 보시면, 네, 뭐 정상적으로 요청 응답이 받아온 것 같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서버 쪽이죠. 이 서버 쪽에서 add 헤더가 호출되었다, 이 로그가 출력이 되고 헤더 값 해갖고 around of studio 이 값이 정상적으로 로그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이번에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헤더 값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증이라고 하는, 뭐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인증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헤더 값을 통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커스텀 헤더를 하나 추가를 해갖고 어떠한 값이 들어온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EST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점점 뭐 이런 엔티티에 들어가는 바디 값들, 이 바디 값이 이제 복잡해지는 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어떻게 많이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사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응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버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많이 제공하는 그런 API들이 있으니까 그쪽 스펙에 맞춰서 요청을 한번 날려서 결과값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필요한 게 이 헤더 값이에요. 이 헤더 값 설정해 갖고 제대로 거기서 생성한 토큰 값을 담아서 전달을 해줘야지 정상적인 리스폰스가 들어오니까요. 이제 그러한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